이 신발은 시대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. 슈어 슈거지 여러분들, 나른키입니다. 오늘 소개할 신발은 레이싱화에서 한 획을 그은 신발입니다. 이 카보나의 거의 시초 같은 신발, 바로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4입니다. 디스클레이머입니다. 이 신발은 아미사 카페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. 제 사이즈 뜬 것을 제가 구매하려고 연락드렸는데 저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. 아무튼 이 리뷰는 100% 제 견해입니다. 어떠한 청부 요청 그리고 다른 금전적인 지원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그럼 이 신발 어떤 신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나이키의 최초 카보나 베이퍼플라이 4%가 나왔을 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. 너무나 구하기 어려웠는데 보편화돼서 출시되었던 게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%입니다. 이게 실상적으로는 일반인에게 베이퍼플라이 1이나 다름없는 신발입니다. 이 신발이 정말 한 획을 그었는데 제게는 너무나 어려웠던 신발입니다. 다들 리뷰가 그 당시에 좋았고 최고의 신발이라고 했지만 초보가 신기에 5분대 6분대가 신기에는 너무나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. 이 좁은 미드풋 보이시죠? 도저히 신기 너무 어려웠던 신발입니다. 지금은 이제 많은 카보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신발이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당시에만 해도 이 신발을 까면 욕을 먹었습니다. 제가 거의 최초로 이 신발의 단점을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. 고수에게는 최고였지만 초보는 신을 수가 없는 정말 카보나 단속반 같은 신발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출시되었던 게 베이퍼플라이 2였습니다. 이 2 같은 경우는 사실 미드솔이랑 아웃솔은 동일하고 이 어퍼만 소재가 바뀌어서 출시되었습니다. 더 이상 베이퍼 위브가 아닌 다른 소재가 들어갔죠. 이 신발도 고수분들이 좋아하고 정말 많이 신었습니다. 초보인 저에게는 여전히 어려웠던 신발입니다. 이 신발이 베이퍼 3로 출시가 되었었죠.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뭐랄까 호불호가 좀 갈렸던 것 같습니다. 단거리는 괜찮았는데 장거리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신발이 이제 4로 출시되었습니다. 이 신발이 얼마나 좋아졌을까요?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스펙입니다. 이 신발의 어퍼는 한 겹의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. 베이퍼 위브라고 하기도 그렇고 약간 나일론이 섞인 재질입니다. 끈 얇은 끈이 들어갔고 끈 구멍이 총 6개 레이스락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혀는 무지막지하게 얇고 안에 거스티드, 밴드 처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. 패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안쪽에만 이렇게 힐 패딩을 잘 넣었습니다. 힐컵의 안정성은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좀 더 나아졌습니다. 어느 정도 힐컵이 있습니다. 윗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맥스 페버 소재가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스택 하이트가 낮아졌습니다. 대략 한 35 정도로, 그래서 더 이상 풀 스택이 아닙니다. 이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대신 이 신발은 무게가 많이 줄었습니다. 255 사이즈 기준 어느 정도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. 아웃솔은 보시다시피 앞쪽에만 많이 들어가 있고 뒤쪽은 뭐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 무게를 줄이고자 중간에 통통 비어놨습니다. 폭이 어마어마하게 좁은 만큼 아무래도 안정감에서 좋지는 않습니다. 슈피팅 가이드입니다. 저는 발 사이즈가 245인데 이 신발을 255로
선택했습니다. 한 반업 정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이즈가 딱 괜찮았습니다. 발브 같은 경우는 뭐 포프 쪽에는 살짝 공간이 있지만 미드풋 쪽이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발브를 있으신 분은 반업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. 이 미드풋 쪽이 좁은 만큼 발볼러에게는 딱히 맞는 신발은 아닙니다. 단톡반이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. 통기성 카보나 치고 무난합니다. 요즘 워낙 정말 통기성이 좋은 카보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신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데일리 트레이너랑 비교하면 전혀 손색은 없습니다. 이 신발의 착화감 확실히 칼발이 편하고 발볼러에게는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나마 힐 안정감은 나쁘진 않지만 무엇보다 이 미드풋이 좁았기 때문에 안정감도 그렇게 좋은 신발은 절대 아닙니다. 뭐 1과 2, 3랑 비교했을 때는 살짝 안정감은 낮다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. 아무래도 스택 하이트가 좀 더 낮아지고 밀도도 어느 정도 단단해지고 그리고 힐컵도 예전보다는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는 안정감은 늘었습니다. 그래도 이 신발의 기본적인 구조는 안정감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. 이 신발의 쿠션과 반발력 다운그레이드입니다. 이전 모델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. 스택 하이트가 아무래도 줄었기 때문에 쿠션감과 반발력은 이전 같지 않습니다. 오히려 약간 레이싱 플랫에 가까워졌습니다. 힐 스트라이커 하는 분에게는 추천할 수 없고 미드풋보다도 좀 더 4풋 러너에게 착각한 디자인입니다. 잘 달리신 분은 힐 스트라이커도 잘 달릴 수 있지만 웬만한 분들에게는 이 신발 앞쪽 미드풋에서 4풋만 추천합니다. 과해내가 있으시면 이 신발은 추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. 단톡반이 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.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제가 안정감이 살짝 좋아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요즘 나와 있는 카보나 치고는 안정감이 매우 떨어지는 편입니다. 제가 신어본 카보나 중에서 안정감이 가장 떨어지는 신발이 이 베이프플라이 그리고 호카 시엘로 X2입니다. 이 두 신발들이 안정감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. 진짜 고수나 신을 만하지 안정감이 매우 떨어지는 신발입니다. 완전 중립발 중에서도 진짜 거의 4풋 미드풋으로 달려야만 이 신발의 안정감이 괜찮은 신발입니다. 용도는 풀 마라톤으로는 아무래도 웬만한 사람이 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스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. 대신 무게가 가벼워진 만큼 5K, 10K 용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딱 5K 정도는 신고 그 이상은 이 신발은 안 신을 것 같습니다. 인터벌, 템포 용도로는 상당히 훌륭한 신발입니다. 다만 장거리용으로는 진짜 저체중이 아닌 이상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비교 가이드입니다. 이 신발이랑 비교할 신발은 아무래도 바로 이전 모델인 3가 있습니다. 통기성에서 플라이 3가 더 나왔습니다. 확실히 구멍이 썽썽 나 있습니다. 쿠션과 반발력 3가 좀 더 나왔습니다. 이 3가 이전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풀 스택으로 나온 만큼 좀 더 나았습니다. 두 신발의 아웃솔 내구성은 둘 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벌써 이렇게 많이 까졌습니다. 제가 두세 번밖에 안 신었는데도 이만큼 까졌습니다. 두 신발의 무게, 이 신발이 더 가볍습니다. 4가 확실히 스택을 줄인 만큼 무게는 가벼웠습니다. 이 두 신발을 제가 신는다면 진짜 5K 같은 경우는 이 신발을 신겠지만 그 이상의 거리는 저는 3를 신을 것 같습니다. 3가 무게 빼고는 확실히 모든 면에서 더 나았습니다. 이 또 4랑 비교할 다른 신발은 바로 알파플라이 3입니다. 통기성 비슷했고 쿠션감 알파플라이가 압도했으며 아웃솔 내구성 둘 다 비슷비슷했습니다. 둘 다 아웃솔 내구성은 꽝입니다. 무게, 이 신발이 조금 더 가볍기는 했지만 정말 이 두 신발을 비교하면 당연히 알파플라이 3의 압승입니다.
무게 빼고 이 신발이 나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. 반발력은 진짜 비교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정도입니다. 자, 그럼 이 베이퍼플라이 4랑 현실적으로 비교할 만한 신발은 바로 푸마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입니다. 엘리트가 3까지 나와 있는데 이 신발이랑 가장 비슷한 신발은 2도 3도 아닌 1입니다. 스택 하이트도 비슷하고 이 베이퍼플라이 4가 더 가볍습니다. 그 외에는 스택 하이트 비슷하고 통기성 트랙 스미스가 좀 더 나았으며 아웃솔 내구성은 비교할 수도 없이 푸마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서 베이퍼플라이 4랑 그래도 가장 근접한 신발은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1인데 이 신발은 출시된 지가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. 다른 브랜드들은 정말 업그레이드가 확연히 느껴지는데 베이퍼플라이 4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총평합니다. 더 이상 나이키의 독주 시대는 끝났습니다. 이 베이퍼플라이 4가 나왔는데 무게를 줄인 것 빼고는 좋아진 점이 전혀 없습니다. 완전 다운그레이드입니다. 이 신발이랑 가장 비슷했던 신발이 푸마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1이었습니다. 2, 3로 가면서 계속 좋아졌는데 이 신발은 3년, 4년 전에 나온 신발이랑 스펙이랑 느낌이 비슷합니다. 아니, 어떻게 신발이 발전은커녕 다운그레이드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. 심지어 무게도 제일 가벼운 게 아닙니다. 이번에 나온 Fast R3 같은 경우는 이 신발보다 더 가볍습니다. 물론 그 신발은 러닝 이코노미도 더 좋고 모든 스펙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확실히 더 비싸긴 합니다. 하지만 기술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푸마 신발에 오히려 밀렸습니다. 베이퍼플라이가 한물간 러너 같습니다. 예전의 명성은 없어졌고 이제는 동급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브랜드보다도 못한 신발인 것 같습니다. 그나마 알파플라이 3는 여전히 최상위 위치를 지키고 있는 신발 중에 하나이지만 베이퍼플라이는 더 이상 아닙니다. 여러분은 가벼워졌지만 더 쿠션이 줄어든 이 신발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댓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베이퍼플라이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.